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삼디TV의 준PD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이거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훈가족 등 190여 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명과 함께 오찬 자리를 가졌다라는 건데, 자, 이 자리에서 이게 가장 돋보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참전용사의 조끼 대신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제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제복. 과거에는 우리 참전용사분들께 저런 조끼 하나 줬습니다. 조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제복을 제작해가지고 줬다라는 거예요. 야, 네. 이게 보훈이죠. 이게 진짜 나라고요. 이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네. 자, 진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을 써야 될 때 쓰고 있다. 정말 이거야말로 국격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신 잊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더 아마 국격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진짜 나라죠. 네, 이게 진짜 나라죠. 누구처럼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해먹는 게 아니라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이렇게 국민이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멋진 일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어제 또 돋보였던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홀대를 당했었던 천하남, 우리 윤청자 여사님과 우리 최원일 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혀 예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옆에 최원일 환장님,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옆에 이렇게 윤청자 여사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원일 환장에게 힘든 시기 보냈다라고 위로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참 누구랑 다르죠. 네, 누구는. 자당 국회의원이 더 나아가서 본인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만 끄덕이던 이재명. 네, 천안함 함장이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끝까지 뭡니까? 아무 말 안 하는 이재명. 참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 그러니까 최원일 환장님이 악플러 200명을 고소를 하죠. 네, 이재명이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자, 게다가 어제 저는 가장 돋보였던 장면도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청자 여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야, 과거의 시청자 여러분, 김정숙의 이런 눈빛 보다가, 네, 이런 눈빛 보다가 김건희 여사의 이런 눈빛을 보니까 참 다르다. 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국격이고 이게 진짜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어제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70년 소의 납북자 가족을 대통령이 처음 만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유공자분들과 함께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는 6.25 전쟁 이후에도 3,8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중 516명이 억류되었지만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이 억류한 김정욱 선교사 등 한국인 6명에 대한 송환 노력조차 진행되지 않아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게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북한 눈치 보지 않는다. 네? 북한이 노발대발 하든 우리는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납북자분들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 이것도 해결해야죠. 저는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확실히 윤석열 정부 북한의 눈치 안 봅니다. 문재인 정부와 달라요. 어제 너무 시원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윤석열 정부 북한을 향해서 첫 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찍소리조차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 정은이를 향해서 447억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그러면 이걸 실제적으로 배상을 했을 때, 더 나아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 승소를 했을 때 정은이한테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네? 정은이한테 이거 받을 수 있을까? 447억 이거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친구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저작권료. 네? 우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방송사들이 북한의 TV 화면이나 북한 자료를 쓰면요, 북한에다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내는데 북한은 안 내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실제 어느 정도로 저작권료를 내냐면요, 한 해 이 정도입니다, 친구 여러분. 2014년에 1억 8,465만 원, 2015년에 1억 8천여만 원, 2016년에 1억이 넘습니다. 약 한 해에 2억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북한에다가 우리 방송국들이 저작권이라고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런 북한의 저작권료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먼저 임종석이 대표로 있는 경문협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경문협에. 이게 실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경문협이 실제 북한에다가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돈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보낸 거냐? 그래서 실제 법원이 경문협 8억 북한 수령인 밝혀라 라는 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는 이거 국익 해친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이 저작권료가 경문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뭡니까? 이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승소하면요, 지금 경문협에 들어가는 이 북한 저작권료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에 이 배상,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 좌파들은 참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의 별짓을.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파들의 카르텔을 하나하나씩 부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어제 확실히 뭡니까? 대못을 박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비리입니다. 태양광 비리.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태양광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최종 결과 아닙니다. 중간 결과입니다. 감사원 측에서도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어요. 아직 나올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죠. 당시 의사결정라인 철저하게 조사하라. 네, 철저하게 조사하라. 더 나아가서 감사원을 넘어서 공직기강 비서실에 조사 지시까지 내린 겁니다. 자, 공직기강 비서실이 조사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실제 감사원은요, 감사 범위가 제한돼 있고요, 시한, 대상까지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실은요, 이런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의 시작부터 끝, 그 모든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공직기강 비서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어제 조사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모든 태양광 비리를 탈탈 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양산에 있는 누구 꼼짝 말한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태양광 비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거든요. 실제 검찰총장 때 운동권 태양광 비리 수사를 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지금 썩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당시 배공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 수사하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사가 올라가야 되는지, 그 의사결정 라인이 누군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의사결정 라인 대충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문미호, 최희봉, 산업부에선 백운규 뭐 요렇게 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이죠. 당연히 문재인. 네? 문재인한테 보고 안 하고 그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수조 원짜리 사업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가장 윗선은, 가장 몸통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다. 즉, 이 수사는 문재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대대적 수사라는 얘기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TV조선 언론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원 감사 대상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감찰이 될 것이고, 총리실과 청와대 라인까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모든 이 태양광 비리 라인을 탈탈 털겠고, 그 마지막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겠어요?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과거에. 네?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설비 2025년까지 2배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말했던 게 문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알았더라면 공범이고요. 몰랐더라면 뭡니까? 국정농단입니다. 네? 문재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어마어마한 태양광 비리들이 저질러졌다고요? 그럼 국정농단이지, 그야 말대로.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와 관련돼서 조만간에 답을 해야 된다. 태양광 비리 알았냐 몰랐냐. 문재인은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비리가 보통 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보시면 문재인 정권 당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단지를 안면도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려 몇 평이냐면요. 186만 평이에요, 친구 여러분. 네? 이 평수만 하더라도 186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산업부 간부랑 태양광 업체가 결탁을 한 거예요. 이 비리가 걸린 겁니다. 무려 186만 평의 안면도에다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산업부 간비가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보십시오. 2조 원을 벌 수 있었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 정권 교체가 안 됐다. 3천억 들여가지고 2조 원을 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그 비리를 저지르고 업체 대표가 된 거죠. 산업부 때려치고 공무원 때려치고 그 업체 대표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2조짜리인데. 네?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걸 몰랐냐? 네? 이게 뭐 1억, 2억도 아니고 1조, 2조, 무조건 2조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문재인이 몰랐냐? 문재인 정권이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게 태양광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풍력 발전과 관련된 비리도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겠어요? 실제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슴 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가슴 뛴다면서 3억짜리
풍력 모형 달아놓고서는 풍력 발전기라고 쇼했던 게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신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참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글자 한자만 바꿔가지고 3,500억을 더 벌게 해준 게 바로 풍력 발전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 문재인이 이렇게 가슴이 뛴다며 참여했었던 새만금 풍력. 그 과정에서 글자 한자가 바뀌어서 3,500억을 더 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냐면요. 들어보시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 인증에서 풍력 발전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과한답니다. 설치 관리가 쉬운 육상 풍력은 1, 운영이 어려운 해상 풍력은 2에서 3.5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풍력 발전이라 그러면 육상용 풍력 발전, 해상용 풍력 발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2021년 7월 관련 교시를 개정해 이전에는 없었던 연안 해상풍력이라는 항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사업 가중치 2.13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풍력발전이라 그러면 육상용, 해상용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해상용에다가 단어 뭐 하나 붙였습니까? 연안이란 단어 하나 붙인 겁니다. 연안.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중치를 2.13이나 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 무려 3,500억을 더 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겠어요? 꼼수 부린 거죠. 돈 더 벌기 위해서. 네? 연안이라는 단어 하나 더 추가시켜가지고 3,500억을 헤쳐먹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가지가지 한다. 네? 가지가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과거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새만금 풍력을 누가 해먹으려고 했다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해상 풍력을 앞세웠던 교수가 해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 중국에다가 사업권을 팔아서 7,000배 수익을 올릴 뻔했습니다. 7,000배 수익을.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밝혀냈었고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양수인가 철회하고 경찰 수사 의뢰해서 이걸 막아낸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정권 교체를 못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 중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실제 중국에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25년간 전기를 판매하는 거예요. 총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전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안 했더라면 이게 중국에 넘어갔고 그럼 우리 한전이 뭐 하는 겁니까? 중국에다가 1조 2천억 주고선요. 전기 사와야 될 뻔했던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에너지 식민지가 될 뻔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걸 몰랐냐? 네? 이걸 몰랐냐? 문재인 정권 이거 몰랐냐? 모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친구 여러분. 모르는 게. 왜겠어요? 문재인이 챙기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문재인이 이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가슴까지 뛴다고 말했던 게 풍력 발전이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2025년까지 2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던 게 문재인이에요. 근데 이 많은 태양광 비리와 더 나아가 풍력 비리를 몰랐다? 심지어 그 풍력 사업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해상 풍력을 앞세웠던 교수가 중국에다가 7,000배의 수익을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그랬다. 네, 우리가 사실상 중국의 에너지 식민국이 될 뻔했다라는 걸 문재인 정권이 몰랐다? 문재인이 몰랐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이 안 된다. 문재인이 모른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사결정라인 철저하게 조사해라. 의사결정란을 철저하게 조사해야지만 어느 윗선까지 올라가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누가 뭐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가장 몸통이다. 문재인이 모른다라면 그거야말로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그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국정농단.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 태영왕 비리, 이 풍력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소식들이 들릴지 제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중국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치권이랑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비리, 이 풍력 비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만연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밝혀지고 있다가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비리들이 정치권과도 연관이 돼 있다. 사실상 이 자들이 신재생 에너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카르텔을 짜고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떤 보도냐? 바로 이겁니다. 탈원전판 참여연대, 공기업, 대기업 연 수백만 원씩 냈다. 자,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을 했었던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에너지 전환 포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국내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 대기업들이 최근까지도 탈원전 시민단체인 에너지 전환 포럼에 해마다 수백만 원씩 회원비를 납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야, 한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경제연구원까지. 보시는 것처럼요, 매년 이렇게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이란 곳에다가 이렇게 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말이 됩니까? 아니, 에너지 전환 포럼이 뭔데요? 이게 뭐 하는 곳인데요? 자, 이런 일이 실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탈원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신재생 에너지 하나만을 이유만으로 카르텔을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생태계를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야, 진짜 좌파들 돈 버는 데는 머리 정말 좋다. 아주 그냥 돈을 긁어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안에 정치인들이 많아요. 이 안에.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보십시오. 자, 여기에 고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 실제 에너지 전환 포럼 고문이에요. 누가 있느냐? 자, 심상정도 있고요. 누구도 있느냐? 우원식도 있고요. 누구도 있느냐? 유승민이도 있고요. 마지막 이재명이 있습니다. 신규로. 이재명. 이러니까 이곳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대기업과 에너지 공기업들이 돈을 납부하는 거죠. 즉 보시는 것처럼 이 태양광 카르텔이 비단 민간업자만의 일이 아니다. 비단 일반 공무원의 일이 아니다. 이게 사실상 정치권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거 탈탈 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탈탈 털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 전환 포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왜 저기에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탈원전 단체에 본인이 이름을 올리면 그 단체가 본인에게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저곳에다가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이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정권 교체를 못했다면요, 어떤 일 벌어지는 겁니까? 진짜 중국에 넘어갈 뻔한 거예요. 진짜 우리 에너지 사업이 진짜 중국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돈 주고 중국에다가 에너지를 사올 뻔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죠. 정말 끔찍한 일. 자, 이걸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더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에너지 가지고 목숨줄을 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최근에 어떻습니까? 실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이재명 불러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니까. 더군다나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5명이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을 가고 심지어 플러스 7명이 추가로 더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안 했더라면,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또 먹었더라면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가 정말 아찔할 정도고 그 과정을 중국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중국이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중국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얼마나 고마워요. 네. 중국인 10만 명 참정권 쥐어줘. 심지어 뭐 하는 겁니까? 탈원전 다 해가지고 이 전문가들 전부 다 중국에다 유입하게 해줘.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우리 에너지 사업까지 중국이 먹게 해줘. 중국 입장에서는 민주당 좌파들이 땡큐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면서 민주당을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소름 끼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왜겠습니까? 민주당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익을 우선해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고요. 네? 우리가 민주당 좌파랑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중전이다. 우리가 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어제 SBS에서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 시청자 여러분. 자, 원래는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식사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재명이 중국 대사를 만나러 가는데 보십시오. 자, 원래는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동북아 전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의제를 먼저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말했냐? 중국 대사관 측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다. 별도 의제가 없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거 믿고 그냥 간 겁니다. 갔는데 싱하이밍이 뭐 한 겁니까? 무려 15분 동안 그것도 미리 써놓은 A4지 꺼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거예요. 사실상 이재명이 이용당한 거죠. 이재명이.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이렇게 가지런히 앉아 있었어요. 네? 중국 대사관 측에서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지런히 앉아 있고 심지어 이렇게 굽신굽신대며 머리까지 숙였다라는 겁니다. 전 참 이상합니다. 전 참 이상해요. 우리 이재명 씨 옛날처럼 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중국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 의제가 없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성격대로라면은 이렇게 갔어야지. 예의가 없어. 다 커트야, 커트.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취소해.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이재명은 중국 대사관 가서는 이렇게 가지런히 앉아서 매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네. 참 과거의 이재명과 저때의 이재명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야 말대로 뭐 하는 겁니까? 중국 대사관에 싱하이밍에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한번 안 내고 이렇게 굽신굽신 내면서 뭡니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학 교수분들이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도 친중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이재명을 향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비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죠. 장경태.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사진을 보고 열등감을 느낍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굽신굽신 되는데 어떻게 열등감을 느껴? 뭐 더 굽혀야 됩니까? 네? 아주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장경태가 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왜? 바닥 민심을 들어야 되니까요. 장경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장경태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장경태가 어제 과로 때문에 빈혈이 왔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장경태 혈색이 좋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과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냐면은 어제 장경태가
방통위에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항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항의를 하러 가면은 어느 정도 언론에 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언론에 안 실리면 장경태가 사실상 항의를 간 목적이 없잖아요. 언론에 실려야 되는데 뭡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한 번 언론을 탄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방통위와 관련돼서. 누구냐? 고민정. 이미 한 건 했거든. 네? 백지 2장으로 이미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백지보다는 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백지보다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민심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그냥 저만의 상상입니다, 신규 여러분. 저만의 상상. 보시는 것처럼 고민정보다 더 센 거 해야 되는데 센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장경태가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이 좌파들의 카르텔 하나하나 지금 깨부시고 있고요. 좌파들의 비리 하나하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선관위 개혁까지 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너무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